일단 국민의당 제보 조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털 게 사실 별로 거의 없는 상황. 네. 심지어 이명박근혜가 들었을 때 처마 길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상황. 네. 근데 보니까 우연치 않게 문준영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 있더라. 요것을 집중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이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분명히 뭐 있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실세였잖아. 정권의 실세였잖아.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찾아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자기들끼리 꿈을 꾸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기준을 놓고 네.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준서만 이유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공당으로서는 물론 지금도 책임이 크게 있지만 완전히 이제 도덕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죠. 전 최고위원 지도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응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측했듯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절대로 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 건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다. 진짜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앞뒤 가리지 말고 진실 앞에 떳떳하라. 이게 맞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끝나고 뭐 엄청나게 뭐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알랑방구를 껴서 사람들이 저를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박지원 알고 있었구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물론 이건 그냥 의혹일 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비열하기는 해. 안철수는 잘못 없다. 몰랐다. 이유미 혼자 했다. 지금까지 이거죠.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그 위치랄까? 태도는 안철수 씨는 저만도 못해요. 네. 저는 살면서 직원도 해봤지만 대부분 다 제가 끌어가는 위치에 있어봤거든요. 네. 사회 단체도 그렇고 무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내가 직접 연관이 안 된 일이라도 우리 조직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주영 실장을 누군가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하면 저는 다 치우고 제가 나서서 그냥 그렇죠. 그게 양쪽에 칼 들고 휘둘러요. 그 순간에는 그 내가 칼을 휘둘러서 그 칼 휘둘른 이후에 뭐 평판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 사람을 이렇게 내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그거는 우회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건데 그 상대방은 굉장히 비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쪽 지도자들은 다 이거는 내 책임인데 왜 아랫사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유미를 꼬리 자르나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결이 달랐다. 우리가 같은 당을 했지만 정말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 좀 쉬어가면서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 그 잠깐 너무 답답해하니까 잠깐 목줄을 풀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이렇게 달겨들었어. 아, 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그래서 심한 상처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때 집사람 입장에서는 물었냐 안 물었냐가 중요하죠. 네. 제 입장은 약간 좀 달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치료 필요 없이 이제 사실 상처가 거의 없었는데 목이 물린 정도의 약간 빨간 정도 없었는데 진짜로 물린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논쟁이 되고 병원에 갔다 오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이건 강아지가 물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진짜 안 물렸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치료비를 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런 태도로 대하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병원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문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한 쪽에 기본적인 반성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설사 자기가 관련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걸 이미 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국민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욕은 들어먹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품평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한국을 떠나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떠났을 때 나는 잊혀지면 어떡할까. 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늘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은 악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레 나타나면 엄마 그러는 거 보면 벌레는 얼마나 무서울까. 방금 내가 놀랬네 그냥. 골목에 그 잠깐 너무 답답해하니까 잠깐 목줄을 풀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이렇게 달겨들었어. 아, 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그래서 심한 상처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때 집사람 입장에서는 물었냐 안 물었냐가 중요하죠. 네. 제 입장은 약간 좀 달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치료 필요 없이고 이제 사실 상처가 거의 없었는데 목이 물린 정도의 약간 빨간 정도 없었는데 진짜로 물린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논쟁이 되고 병원에 갔다 오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이건 강아지가 물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진짜 안 물렸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치료비를 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런 태도로 대하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병원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문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일단 국민의당 제보 조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털 게 사실 별로 거의 없는 상황. 네. 심지어 이명박근혜가 들었을 때 처마 길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상황. 네. 근데 보니까 우연치 않게 문준영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 있더라. 요것을 집중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이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분명히 뭐 있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실세였잖아. 정권의 실세였잖아.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찾아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자기들끼리 꿈을 꾸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기준을 놓고 네.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준서만 이유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공당으로서는 물론 지금도 책임이 크게 있지만 완전히 이제 도덕성 자체는 안철수는 잘못 없다. 몰랐다. 이유미 혼자 했다. 지금까지 이거죠.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그 위치랄까? 태도는 안철수 씨는 저만도 못해요. 네. 저는 살면서 직원도 해봤지만 대부분 다 제가 끌어가는 위치에 있어봤거든요. 네. 사회 단체도 그렇고 무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내가 직접 연관이 안 된 일이라도 우리 조직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주영 실장을 누군가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하면 저는 다 치우고 제가 나서서 그냥 그렇죠. 그게 양쪽에 칼 들고 휘둘러요. 그 순간에는 그 내가 칼을 휘둘러서 그 칼 휘둘른 이후에 뭐 평판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그거는 우회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건데 그 상대방은 굉장히 비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쪽 지도자들은 다 이거는 내 책임인데 왜 아랫사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유미를 꼬리 자르나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결이 달랐다. 우리가 같은 당을 했지만 정말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 좀 쉬어가면서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전 최고위원 지도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응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측했듯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절대로 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 건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다. 진짜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앞뒤 가리지 말고 진실 앞에 떳떳하라. 이게 맞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끝나고 뭐 엄청나게 뭐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알랑방구를 껴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는 연관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박지원 알고 있었구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물론 이건 그냥 의혹일 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비열하게